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정치 함수를 깊이 있는 철학으로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분이시죠. 이 시대의 현인, 유일한 현인 김종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고의 의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귀가 맑아지는 평론. 아니, 정수기 평론. 예, 너무 귀가 띄우지 씻어지는 평론. 말라니까. 아니 의원님 예.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아, 예. 저만 기다린 게 아니,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저도 보고 싶었어요. 아, 난 항상 따뜻하고 좋습니다. 두 동생이 있을 때가 제일 좋아. 아 근데 저녁에 곱창 좀 먹읍시다. 아유, 너무 저희 좋습니다. 가족들이 김종대 의원님의 평론을 들으면 예.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 그리고 저렇게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그런 목소리로 평론을 하니 굉장히 예. 마음이 편안해진다. 어. 근데 굉장히 날카로우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날카롭다고 봤는데 예. 사람들은 그래도 저분이 평론할 때 들으면 마음이 편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서 예, 저기 밤에 소주하고 새우깡 까놓고 혼술할 때 듣기에 딱 맞으실 거예요. 시간이 순삭됩니다. 예, 시간이.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로 마음이 하려고. 편해진다고 그래요. 마음을 뭐 편하게. 세게 누구한테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들었을 때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김종대 전 의원님이 예. 뭔가 좀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있다.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그건 참 최고의 칭찬입니다. 아니 근데 많이 의원님, 부족합니다. 의원님 근데 지난 한 주 좀 바쁘셨을 것 같은데 뭐 좀 특별한 근황이나 좀 이렇게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시죠. 아니 중국 상하이에 동포들 만나러 갔죠. 예, 야. 강연 그때 예. 가신다 그러셨는데. 2016년에 한국 사회를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때 촛불전야에 예, 그 예. 한국 사회 분위기가 지금 상해 동포들 분위기다. 상해까지 지금. 예, 국내 이슈로. 예, 오히려 더 한국 같아. 아, 그러니까 저 한중 관계가 이제는 감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내팽겨치고 있는 그 정부 대통령, 네. 그다음에 중국 대사에 대한 원한은 하늘을 찌르듯하고. 아 그래요? 예, 이게 지금 한때 7만 명이 되던 상해 교민이 예. 지금 1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아 이렇게 줄어졌어요? 예, 아니 제가 옛날에 2만 명, 3만 명 할 때만 해도 꽤 예. 괜찮았거든요. 네. 지금 1만 명 선이 무너졌고 어허. 지난 30년간 다져온 우리의 생활 공간이 네.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 나가면서 네. 교민이 난민이 돼가고 있다. 아. 이게 이제 사드 이후로부터 시작됐다 그러지만 이번 정부에 와가지고 예. 이 이탈 속도가 너무 확연해지고 네. 한국인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추락하는데 네. 대사한테 이런 걸 하소연해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저 중국에서 안 만나줍니다. 예산이 남아 돌아요 대사관에. 만나 활동한 게 없으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 일을 안 하니까 대사관 밖으로 야. 나오질 않아요. 그 갑질 대사로 유명한 맞습니다. 그분이- 정재호 대사. 예. 그러고 그 갑질 대사 전에도 특파원 칼럼 보면 늘상 예. 사라진 대사 어디로 갔나 이런 칼럼 많았습니다. 이 일을 안 정부가 하니까. 중국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탈중국을 막 얘기해 버리니까 예. 그런 사람이 간 거예요. 음. 중국의 대사로. 야. 아니 그런 사람 보내면 어떻게? 뭐 아니 인사가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사이가 예. 나쁘더라도 그 나라의 친화적인 인물을 그렇죠.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외교거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대놓고 상공인들 한국인들 상공인들 모아놓고 야. 중국에 투자 신중히 하십시오. 오. 지정학적 요인 고려해야지. 아니 중국 이런다고? 야. 중국의 하소연을 이런다고? 들어줘야 될 사람이 그런 어.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지금 교포들이 보기엔 이게 예. 우라가 치미는 게 아무리 미중 경쟁을 하고 뭐 이런다 그러지만은 그 중국도 겪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럴 때 그 틈새를 잘 노려서 그렇죠. 예. 치고 들어가면 아직까지 한국의 역할할 게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럼요. 이걸 대사가 알아듣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알아듣질 못하고 그 다음에다가 걸핏하면 한중 관계 악재 터지고 그러는데 작년에 시진핑이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을 아페크 정상회의에서 이제 문화 경제 교류를 트자. 그래서 좀 활성화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때 윤 대통령이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대답을 안 합니까? 어. 어허. 그래가지고 그때 시 주석이 그 얘기한 거예요. 교민들이 엄청 업됐는데 네. 이후에 후속 조치가 없어가지고 하나도 된 게 없고. 어허. 근데 제가 중국 가 있는 동안에 페루에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또 열렸는데 예. 네. 또 시 주석이 그러더라고. 양국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우리 경제와 문화 교류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뭘 이러자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런데 윤 대통령 답변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했죠? 아, 예, 뭐 좋은 얘기인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착부터 규탄하고 거기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 하는데 약간 동문서답 비슷하게 하네요. 아니 러시아 북한의 군사 밀착을 언제 중국이 찬성했대? 그러니까요.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싫어하는 나라거든 이거. 예, 중국 이런, 입장에서는. 예, 예. 그 하나만 한 얘기요. 그런데 두 나라의 문제다. 우리 중국은 이게 싫지만 예. 두 나라의 문제다. 이게 중국 정부 공식 입장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뭘 좀 트자 그러면 이때 우리도 지금 중국에 수출 줄어서 난리고 200만 중국 동포의 생존의 뿌리가 뽑히고 있단 말이에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안타깝네요. 지금 그게 다 고사 직전이에요. 와. 아니 그럴 때 정부가 이런 걸 방치하고 모른 채 한다? 그러면서 그 사드 얘기도 요즘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뭐 감사원 감사를 해서 고발을 한다 그러고 뭐 청주에 뭐 예. 상주에 그 뭐 전자파 참여 괴담이다 무슨 피해 받냐 지금 국민의힘 패널은 이건데 내 듣고 있다 여보셔 예. 200만 명이 지금 그 사건 이후로 저기 삶의 구렁텅이로 빠졌어. 그건 왜 얘기 안 해? 성주 참여의 얘기를 누가 아직까지 하고 있어? 지금 실상을 보고서 얘기해. 실상과 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30년간 보수 진보 대통령들이 쌓아온 그 그러니까. 저 우리 생존의 공간이 예. 네.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국방 외교를 완전 파탄 내고 있어요. 탄이 났어요. 가버리 처참한 거야. 예.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까지 남아서 그 생활 생존의 공간을 예. 저기 그 지키는 사람들 네. 이제 진짜 엑기스만 남았다 그래요. 예. 이분들은 이 한중 관계가 언젠가 회복돼 가지고 조금 한국인들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 거 예. 이거 하나 바라고 사는 거 사람들 이거 하나 바라고. 그런데 눈길 한 번 안 주고 대사가 딴소리 한다고 대통령이 딴소리 하는데 복장이 터지는 거지.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예. 제가 초청 강연을 가는 거예요. 예, 지금 대한민국의 이 분노 지수와 음. 어떻게 보면 상해는 이거 이상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예. 심각한 지금 상황이고. 예. 그 저희가 오늘은 더 이게 좀 사실 오늘 혈압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혈압이 오르는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해야 돼가지고 의원님의 지혜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이 보신 박정훈 대령 재판 일단 어제 아. 군 검찰이 예. 법정 최고형 징역 3년을 구형했거든요. 우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간 군 검찰의 그 폐악질을 봤을 때는 예. 익히 예상된 구형이다. 그래서 특별히 놀랍지도 않다. 그러는데 마지막 그 승부를 거는 게 네. 다음 주에 군 정기 인사입니다. 다음 주가요. 예. 다음 주. 어허. 그 저기 장성급 또 이어서 대령급들까지 군 전체에 가장 1년 중 큰 인사 이동이 있어요. 가장 큰 네. 인사. 예. 법무병과가 들어가 있어요. 다 포함돼서. 그렇죠. 와. 그러면은 지금 1월로 멀찍이 선고일자를 정해놨기 때문에 예. 결심 공판하고 선고일자 사이가 넓습니다. 네. 이게 불안한 거야. 음. 그 아니 결심 공판을 했으면은 되게 2, 3주면은 판결하고 바로 나와야죠. 했는데 왜 1월까지 가냐고. 왜 그렇게 그리고 했죠? 다음 주에는 저기 군 정기 인사라고. 이게 예. 법관을 바꾸거나 법원장을 바꾸면은 새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시간 벌기 아니냐는 나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태까지 다 해가지고 이번에 재판 분위기가 좋았어요. 1년 동안. 예. 그 군사법원이 협조를 많이 해줘가지고 변호인들이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하고 그 있거든요. 영장도가 많이 또 발부도 해주고 예. 군법원에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저기 군 했었는데요. 통신조회 조회도 했고요. 주요 예. 피의자 당사자들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에 서면 질문도 했고 예. 공수처에 자료 요구도 했고 야.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군사 재판에서 우리가 많은 그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예. 이 정도면은 기대할 만도 하다. 네. 그런데 군사 재판인다고 문제가 그 저기 군 법무관은 군인이라고 그렇죠. 예. 법원장도 군인이라고 다 군인이죠. 국방장관의 부하라고 예.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냐고. 대통령한테 있죠. 장관 일단 장관. 일단은 장관한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이게 구조적으로는 공정한 재판이 되기 어렵고 원래 이 재판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군사 재판에서는 충분히 그냥 공방만 하고 민간의 고등군사법원의 민간으로 가니까 네. 거기서 승부를 보아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지금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인데
문제는 다음 주 군 정기 인사요. 야. 그리고 선고 일자가 너무 늦어. 예. 이래가지고 좀 불안하다. 아. 그리고 사실은 그나마도 제가 다행스러운 게 과거에 2014년에 윤승주 일병이 그 구타로 사망했을 때 예. 제가 국방부 들어가 병영혁신위원하면서 그 군사법원을 통폐합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식구 감사기를 못하도록 4단급 예. 군사 법정을 없앴어요. 네. 그러고 있다가 3년 전에 이해람 중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예 군사법제도 개선 분과장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군 법무관 변호사들 많았고 이제 석 달간 일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겨우 성과가 이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한 겁니다. 예. 그래서 군에선 1심만 하고 네. 나머지는 민간법원으로 민간으로. 넘긴다.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고 하는데 시민사회는 사실은 군사법원 자체를 폐지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도저히 합의가 안 돼서 그나마 여기까지만 절반만 하고 나왔는데 네. 그때 그거라도 해놓은 게 지금에 와가지고 만일에 군사재판이 잘못됐을 때 그렇죠. 예. 고등군사법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민간법원으로 아우, 다행이네요. 이것만 해도 지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예. 이렇게 오기까지의 그 10년 넘는 세월을 우리 장병들의 피와 희생으로 쓴 역사입니다. 네. 어떤 장병이 죽어가면서 우리한테 알린 그렇죠. 진실. 그때 군이 조작, 은폐, 왜곡을 한 것이 밝혀질 때 국민들의 지지 여론을 얻고 겨우 여기까지 개혁한 거야. 네. 그런데 만일에 이번에 예. 유죄가 뭐 중형이 그 이재명 대표 판결하듯이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온다면은 예. 이때는 이제 군사법원 폐지론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고 예. 더군다나 이 저기 지금까지 그 많은 증거와 사실관계 밝혀진 거에 이제 판결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사태가 오면 저부터도 네. 내가 10년을 이걸로 싸웠는데 어. 이제는 저기 군사법원을 전면 폐지하는 폐지. 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갈 수밖에 없다. 어. 반면에 예. 뭐 무죄 판결이 나오고 우리로 봐선 신선한 충격이 진짜 정의가 이기는 판결이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권에 부는 역풍이 네.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 지금 이재명 대표 판결에도 이미 역풍이 불고 있거든요. 불고 네. 있죠. 예. 근데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에다가 이제 군사법원의 이런 판결이라면은 대부분 국민들의 그 상식법, 국민 대다수가 믿고 있는 거에 어긋나는 게 계속 지금 연이어 줄줄이 있고 국민의힘은 그거 갖고 만세 부른다 또 그럴 때 박수 치고 네. 있죠. 아, 희낙낙하고 힘이 있어요. 나요. 아니 동네 플랜카드 다 걸렸어 지금. 신났어요. 예. 그런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역풍 분 거를 기억해라. 그거 보수의 종말이었다. 그 책 아. 제목하고 똑같아. 보수의 그때 종말. 보수의 종말이었어. 개멸이었고. 야. 아니 근데 보수의 종말이 오는. 그렇지. 군 검사도 예.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떻게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할 수 있죠? 이게 정말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구형입니까? 그렇죠. 야, 그거 이해가 되지 자체도 않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니 근데 의원님 법을 집행한 장교, 그러니까 법을 집행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지금 죄를 묻자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 자체도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사실은 김용현이라고 하는 충암고 대통령 1년 선배가 국방부 장관 갈 때부터 이거 뭔가 좀 재판부의 교체 이런 걸 좀 의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네. 저 김용현 장관이 이걸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일정이 수상해요. 원래 군 정기 인사는 10월에 끝났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이 늦춰지고 예. 원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 안 나가고 버티는 바람에 저기 임성근 사단장도 안 나가고 예. 이러니까 해병대에서 지금 작년 정기 인사부터 지금까지 장군 진급자가 안 나왔어요. 어허. 파위처럼 버티고 있으니까. 안 나가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 김계환 사령관이 그 여름에 대령들을 불러가지고 대령단 회의를 하면서 10월까지만 참아라. 예. 그때 정기 인사 때 나 나간다 그랬거든. 예. 근데 11월 말이 되도록 안 나가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재판 같아. 재판 일정 때문인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저기 인사권을 쥐고 흔들면서 군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게 사실상 그- 사법 개입인데요 이게 사실은. 아니 그런데 네. 이게 군사 재판의 특수성인데 방금 뭐 군 판사도 국민의 한 사람 아니냐 그러지만 예. 또한 군인의 한 사람이에요. 어디까지나 장관의 지휘를 받는 그렇죠. 현역 군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군법원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군인으로서의 복종심이
같이 한 사람에게 이게 통합돼 있는 거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군사법원의 맹점이자 네. 구조적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왜냐면 앞으로 승진도 해야 되고 그분도 이제 군인으로서의 또 생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소신 있게 판결하기가 진급 어렵- 심사가- 아니, 그러니까 예. 공무원 사회는 거의 그 직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년, 연금, 제일 예. 중요한 게 승진입니다. 정말 그렇죠. 승진에 목숨 거는 게 공무원 사회인데 그 승진 인사를 결정하는 최고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안고 선배? 예. 맞습니다. 1년 1년 선배 김용현, 입틀막 경호의 창시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왜 그 많은 비난, 그 다음에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국방부 장관에 왜 안 쳤을까? 그러면 사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인사의 중요성, 예. 그리고 공직자의 생리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로 검찰과 군을 정말 복종시켜서 지금 그 철권 통치를 하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당연히 지금 사법 개입을 합니다. 이건 대통령 방탄에 너무 중요한 건이에요. 근데 의원님 김용현 장관 자체도 수사 대상자 아닙니까? 특검하면 수사 대상자가 아니 어떻게 통화 인사를 기록에 합니까? 나오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요. 와, 수사 대상자 통화 네. 대상자가 네. 장관으로 어떻게 갔어.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예. 뭐라고? 난 김용현이 위험 인물이라고 난 대놓고 수없이 위험 얘기를 인물? 했는데 예.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네. 자, 이분이 경호처장 할 때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경호처장 공간에 왔어요. 네. 이 사건이 왜 큰 사건이냐? 원래 경호의 유관 협조 부대에는 방첩사와 수방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원래는 잘못된 거지만은 협력 기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이 저기 김용현 경호처장을 만나러 왔다는 걸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장소가 공간이냐고. 두 번째인데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왔어. 오 누구죠? 특전사령관이 낀 거예요. 아, 특전사령관. 특전사령관이 왜 왔죠? 이게 낀 거예요. 이건 이제 법의 업무 분장에서 벗어나는 게 나는 방첩사 수방사가 아니야. 특전사령관이 경호처장 공간에 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거죠. 특전사. 네. 그러니까 내가 위험 인물이라고 보는 게 맘대로 불러들인다. 야. 맘대로 불러들이는데 거기에 특전사가 끼어 있다. 이거 무슨 의미냐? 야. 그러면은 저기 그때 경비 계엄을 검토한 내용이 예. 그 경찰 직무 응원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관장할 수 있는 용상 경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 편제를 바꿔. 예. 그래서 다른 지방청에서 임무 수행하는 저기 경찰 부대를 예. 용상 경비에 어떤 상황을 딱 선포하면은 직결할 수 있게 시스템 정비를 끝내는데 이걸 경찰 직무 응원법이라는 그 법을 손보면서 했다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개정하면서 일을 본 예, 거죠. 이게 이제 시행령이 있는 거거든. 예. 그랬는데 여기서 용산이 이제 시위대에 포위되는 걸 상황 설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도 안 됐을 때 완전히 포위돼서 대통령이 고립됐을 때 이제 저기 어떤 병력을 지원받을 수가 있냐 해가지고 여기에 군에 그 지원받는 게 위수령이냐 계엄령이냐 예. 계엄령 중에서도 경비계엄이냐 비상계엄이냐 이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했다고. 그러니까 네. 김용현 주도로 일단은 어, 했다는 거예요. 했다고. 예, 예, 예. 그랬는데 그걸 한참 말썽이 나던 시기에 그 문제의 인물이 장관으로 내정이 된 것이요. 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김용현 처장이 대통령하고 가장 많이 술 먹은 사람으로 돼 있어요. 술친구죠. 그렇죠. 예, 예, 술친구.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올 때부터도 이거 비상사태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왔다. 위험 인물이죠. 이제 저기 그다음에 반드시 박정훈에 대해 가지고 실형 때리고 예. 대통령 방탄을 할 거다. 이거보다 더한 것도 검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 정도는 그냥 하는 거죠. 이 정도. 이거는 대통령 방탄의 핵심 중에 핵심이 그렇습니다. 이 저 최상명 사건이라는 거예요. 특히 박정훈 대령 재판. 그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죠. 국회에서 욕설도 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랬는데 그 딱 본색이 드러나는 대목이 난 9월 말 국정감사였는데 네. 예.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이 그때 8월 24일 날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폭로를 했어. 예.
그런데 저기 김영현이 이걸 갖다가 나름 모르는 일이라고 한사코 부인을 하는데 한기호 의원이 대통령은 10년 전에 골프 친 이래로 지금까지 친 적 없다. 이거 마타도어다. 그러니까 김영현 장관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말미에는 네. 내가 그때 골프 쳤다는 걸 알았다면은 내가 옷을 벗겠다, 장관직 옷을.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야당을 눌러버리는데 대놓고? 옷을 벗겠다면서 예. 딱 보면은 그때 그 대화법을 보면은 저게 바로 간신들의 대화법이 네. 아주 교과서 같은 그 내가 듣기에는 차마 예. 이 목불인견 네. 차마 봐줄 수 없는 정말 그 아부와 아첨의 극치가 나온단 말이야. 아하. 골프 얘기 같은 건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 저기 뭐냐 대통령을 방탄할 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10년 동안 골프채 잡은 적 없다부터 해가지고 그거에 맞장구 치는 장관까지 보면 아 간신들의 대화법이 저게 바로 지록위마라는 지록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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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연대에서 시국 선언할 때 교수님들이 망할 것들이라고 지금 첫 시작을 망할 것들이라고. 썼거든요. 망할 것들. 아 사실은 그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망할 그리고 것들. 와서 네. 지금은 6번 골프 치는 게 또 밝혀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도야. 또 박세리 얘기합니다. 박세리? PGA까지 얘기해요. 야. PGA 얘기하고. 황당합니다. 야, 그래서 황당하죠. 딱 보면은 네. 이런 정도로 대통령을 방탄하는 장관은 네.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대통령의 안보를 아, 지키러 왔다. 그렇죠. 대통령.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이 저 만일에 박정훈 대령의 그 예. 어떤 그 판결이 뭔가 이상하게 나타났을 때 그 뒤에 정권에 불어닥칠 그 예. 역풍을 예. 분명히 온몸으로 맞고 나설 사람들. 아니 근데 만약에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요 국민들이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아주 중차대한 그러니까 사안이거든요. 국민들하고 싸우는 거죠. 이제 전면전이죠, 그렇게 해서. 전면전. 아니 그런데 지금도 야. 이재명 대표 판결 나고 나서 오히려 축제 분위기잖아, 쟤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신났어요. 국민들의 저기 그 역풍의 바람은 그 뒤에 오는데 그렇죠. 네. 또 시차가 저쪽은 있죠. 지금 오고 있죠? 저쪽은 예. 처음부터 판결 전부터 그냥 플랜카드 다는 네. 거라. 샴페인을 터뜨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가 사법의 시녀가 돼서 사법의 힘으로 이 정치를 끌어나가는 구조가 국민들한테는 정말 검찰공화국이나 네. 하는 게 현실 감각이 아주 강화됐단 말이에요. 이 심각성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검찰의 사람들이. 민낯이 지금 이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쪽팔린 일이냐면 원래는 사법이 행정을 제어를 하는 역할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법이 행정에 지금 종속돼서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이제 군 재판 관련해서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아니 저는 하여튼 어제 그 구형이 나와서 예.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박정훈 대령의 그 무고한 억울한 내용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구형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도 정말 가족이 있고 지인이 있고 정말 직장 생활을 할 텐데 정말 이 나쁘고로서 어떻게 생활할까? 저는 그 걱정부터 들었고요. 예. 물론 군대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까라면 까는 뭐 그러한 지시에 따라 움직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사회가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요. 예. 저도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시절에 그 백남기 농민. 이분이 돌아가셨죠. 경찰이 쏜 물대포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 맞아갖고 돌아가시는 모습이 다 화면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분을 병원에서 이제 연명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명 치료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많이 안 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가족들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명 치료에 대해서 좀 봤는데 이제 가만히 두시면 사망하시는데 예.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약품이나 뭔가 좀 이런 의료 기구를 사용해 갖고 숨을 붙였는데 굉장히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스러운 고통스럽. 거죠. 예. 그거를 사실은 병원에서 보호자 예. 따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국립병원에서 그냥 연명 치료를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거 큰일 나는데. 그거에 대한 고통과 그 양심적인 그 고뇌를 의사들이 의료 기록지에 다 적어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니다. 정말 예. 얼마나 그 사람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만 그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환자 가족들이 예.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한 정말 국정농단 시절에도 의사들이 너무 양심의 괴로우니까 예. 그거를 누군가는 나중에 의료 기록지를 발아하면서 그걸 다 적어놓더라고요. 예. 그 개인적인 아니 의료 기록지에 그런 그 의사들의 한탄이 적혀 그러니까 있어요. 의사들의 양심과 고뇌가 예, 담겨 그러니까 있는 누군가 거죠.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잖아요. 탄핵됐죠. 예. 탄핵되고 나서 세상이 정말 뒤집어질 정도로 개벽이 됐는데 다시 뭐 진짜 5, 6년 만에 그때랑은 비교가 안 되는 무도한 정말 대통령이 나타나서 아 진짜 그때는 정말 그때가 좋았다 싶어요.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정치를 했어요. 예. 그래도 그리고 눈치를 보고 염치는 있었지. 염치는 나중에 내려는 있었어요. 났잖아. 부끄러운 것도 알았는데 이 정부는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저는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민을 희생시키고 우리 국군 장병을 희생시켜도 정권을만 유지하면 된다. 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아니 생각합니다. 그게 예. 아니. 내가 딱 보면은 이 예. 사람 특징이 있는데, 자 문제는 대통령실 경호하는데 특전사에 힘을 빌릴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거든. 위험한 옛날에 인물. 전두환의 공수부대 아닙니까? 맞아요. 아 광주, 그러니까요. 활. 네. 그 공수부대가 특전사로 그런데 간 거잖아요. 예. 이런 위험한 발상이 가능한 인물이라는 데 대해서 내가 계속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는 사람이 저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저러는 것 같습니까? 예.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 김용현 장관은 한때 민주당에 줄 섰던 사람입니다. 아. 예. 자기 그 만의를 위해서 지금 이러고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그러다가 아. 저리로 말 갈아탄 사람이에요. 그리고 와. 저기 이 지금 일어났던 과정에서 최병견의 해결사로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야. 예. 그러니까 미션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른 그 저기 건도 있긴 있어. 정보사도 지금 말썽이고 뭐 할 일이 많은데 아무리 나도 신원식 장관 좋아하지 않지만 어떻게 1년도 안 된 장관을 밀어내고 와. 그러니까 예. 구관이 명관이라는 옛말이 신원식이 모자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럴 위원은 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건 박근혜 정부 뭐 이명박 정부에서 못 봤던 일입니다. 우리가. 예. 그때도 뭐 기무사가 개헌 문건을 검토하고 어쨌다 하지만은 무슨 경호처장이 군을 줄 세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 등에 없고 그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게 있을 수 나라가 없는 절단 날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호가 왔어. 그렇죠. 그랬는데도 이게 효율적으로 국회가 국방장관 견제하지 않으면 예. 네. 이게 나중에 피를 흘리는 일이 있을 수도 아, 있어요. 그건 막아야죠. 그 저기 뭐냐 지금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김민석 최고위원이 거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기자회견도 했어요. 예. 직무 정지, 긴급 직무 정지 시켜야 예. 된다고 제가 소통관에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하셨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런 경고를 흘려듣지 마십시오. 예. 저기 이런 거 가벼이 하다가 제가 폐가 망신하고 절단 나는 경우를 우리 역사적 경험이 축적돼 있다고 절대 흘려듣지 잘 마시라.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걸 좀 거듭. 아니 의원님 제가 그럼 하나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자면 최혜병 특검은 지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박정훈 대령 뭐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이 사건 이제 어떻게 좀 우리 국민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돌파를 하거나 좀 진행이 될 걸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군 법원의 판사들은 딜레마 상황에 처한 거예요. 예. 군인으로서는 어떻게든 실형을 때리거나 집행유예를 때려가지고 저기 자기들의 부담을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역풍이 불면은 이제 군사법원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예. 사실 지금까지 군사재판이 그나마 역할을 했다는 거는 하도 군사법원 폐지론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니까 우리도 살아 있어. 아이 국민 여러분 보세요. 저희도 판단할 줄 알아요.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나름 열심히 한 거야. 전 그렇게 봐요. 예. 그런데 이제는 선택의 순간이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딜레마네요, 지금 갈림길에.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정을 이해하되 저기 뭐랄까 판사들이 어쨌든 판결문을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은 일단 이 사건의 그 저기 판결이
유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항명 사건인데 항명이냐 아니냐를 밝히려면 외압이 있었느냐 아니냐를 밝혀야 된다고. 예. 그렇죠. 근데 그 수사는 거의 된 게 없다고. 없죠. 공수처도 손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절반의 근거로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까지 군 검사가 또 사건 조작을 한 흔적까지 나오고 이랬으니까 이번에 한 번만 용기를 내서 그 외압의 수사 정황이 다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항명도 제대로 검찰에서 소명을 하지 못했다. 예. 이래가지고 이건 전반적인 증거 부족으로 해서 일단은 박정원 대령을 저 무죄 판결을 하고 예, 바로 잡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잡아야죠. 상급심에서 저 외압 수사가 되는 부분들하고 그렇죠. 나중에 다 종합적으로 해서 상급심에 일단 떠다 미는 게 어떠냐. 예. 왜냐하면 법관에 아무리 저 양심으로 뭘 하려 그래도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한쪽으로만 이게 진행돼 왔으니 이런 가운데서 그걸 믿고 판단을 한다는 거는 이건 법관의 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민간검은 저 법원에 상급심에 일단은 그 저 맡기는 태도로 써라 판결문을. 아. 그렇게 하면 돼. 아니 근데 저는 어. 걱정이 두 가지인 게 하나는 네. 외압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그 판사한테. 그렇죠. 그 판사도 군인인데요. 음. 그러면서 또 동시에 본인도 얼마나 그 외압 속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켠으로는 이런 거를 기회를 틈타가지고 출세하고 싶은 군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제일 그러니까 걱정되는 이게 건 후자예요, 후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예. 군 법무관 10년을 복무해야 사회 변호인 자격증을 줍니다. 예. 네. 10년을 채워야 되니까. 예. 이때까지 법무관들이 왜 약하냐 하면은 네. 이게 법무관 시험 봐서 온 거야. 아. 그러면은 다른 일반 시험이죠. 군법무관 시험을 일반 봐서 사법고시 같으면 나 군생활 안 해. 이씨. 들어가서 때려쳐, 이렇게 되죠. 니들끼리 잘해 먹고 나 변호사 할 거야. 변호사 개업하면 이러면 끝이야. 그렇죠. 근데 여긴 그게 안 돼. 그 계속 있어야 되는 어. 거죠. 그게 한계인 그러니까 거죠, 사실. 여기서 근무도 하고 성적도 올려야 되고 그렇죠. 진급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도 변호사가 많아요. 되니까. 그 의무 복무 기간이 길단 말이야. 너무 기네. 그러다 보면 또 길어가지고 요즘 변호사들 저 벌어먹고 사는 게 시원찮다고. 그렇죠. 그럼 사회 나가가지고 또 막막하는데 그러면 아. 군사 재판이나 쫓아다녀야 되고 이런 인상 하느니 그냥 말뚝 박아버려. 그러면은 대령도 되고 그렇죠. 장군도 돼. 아. 그리고 법무관리관으로도 또 할 수가 있어. 이제 잘하는 게 그거니까. 유재은이 했던 유재은 법무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10년 의무 복무에다가 코가 꿰다고. 아. 이게 문제야. 그래서 소신 있는 판결이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어렵다. 현재적으로. 네. 거기다가 김용현이라고 하는 전 이분 사실 수사 대상자거든요. 그럼요. 수사 대상자가 인사를 수사 한다는 것 대상자죠. 자체가 이게 용인될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뭐 특검이 반헌법이라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런 반헌법이야, 형태가 이게. 반헌법이야 이게. 아니 헌법에 국민은 저기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럼요. 그러면은 저기 인사권자한테 재판받으란 말 없고 네. 그 법관의 피의자가 인사권을 행사하라는 법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헌법에 불합치되는 거지 이게. 정의에 반하는 거. 아니 어. 윤석열 대통령 사건, 김건희 사건을 윤석열이 법관이 돼서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아니 제가 제 사건을 판단하면 돼요? 그게 안 되잖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너무 몰상식하고 불공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글라라님께서 슈퍼챗 주셨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마이TV 신인규 변호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맹활약 해주셔서 항상 응원합니다. 아유 이글라라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또 슈퍼챗에 정말 여러분들이 막아주셔가지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이게 참 박정훈 대령 사건이 전 어제 가장 충격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신 사건이라서 조금 저희가 길게 다뤘고 이제는 오세훈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경 관련해서 저는 요거를 새로운 폭탄이라고 봐요. 그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새로운 폭탄. 예. 요거 한번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세훈 시장 관련된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왔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도 명태균이 개입이 돼가지고 뭐 책임당원 명부 가져다가 뭐 성향 분석했다. 이게 뭐 이준석 의원 당시 당대표에게 넘어갔고 또 여의도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그 당 경선을 운용하는 회사까지 갔다 뭐 이런 의혹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 명태균의 수법과 좀 유사해 보이는 행태가 그보다 6개월 똑같이. 앞서서 오세훈 시장 단일화 국면에서 이게 지금 발각이 된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는 원본 데이터, 로 데이터라고 하는 여론의 성향 분석이 되어 있는 그 자료까지 넘어갔다라는 지금 의혹이 나오는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완전히 부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에 의하면은 명태균 씨가 처음 언제 알았냐 이것부터 지금 다 말이 안 맞고 있어요. 안 맞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어제 보도가 나온 게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2021년 3월 2일에 매불쇼에 갈 때 명태균을 동행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면서 완전히 파장이 커지고 결정적이네요. 있는데 의원님 네. 오세훈 시장 이거 어디까지 관련이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지금 말이에요. 제가 그 뭐 박관수 경남지사, 김진토 강원지사, 예. 조은희 서초구의원 여러 명이 나오는데 이 오세훈 시장이 가장 폭발력이 요거 큽니다. 핵폭탄이죠. 가장 오세훈. 예, 가장 폭발력이 큰 이유는 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명태균과 강혜경 씨 간에도 네. 이 부분은 말이 일치해요. 일치하더라고요. 오세훈 시장 예, 일치하더라고요. 예. 김소연 변호사도 똑같아요. 일치하더라고요. 일치해요. 뭐라고 하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을 예. 명태균 씨가 그렇게 부른다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가장 저질스러운 정치인으로 규정한 게 오세훈. 오세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전부 말이 여기서는 완벽히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게 오세훈 시장 건밖에 없어. 다툼이 없어요. 여기는. 여긴 다툼이 없고 예. 심지어 오세훈 시장 본인도 제대로 대응을 못해. 고소장까지 썼거든요. 써놨습니다. 예. 고소장까지는. 예. 그리고 서울시 의회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뭐 다 뭐 허위 사실인데 뭘 껌껌이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없어서 못 한다 그랬어. 고소장 써놨는데. 썼는데 접수만 하면 못한다. 되는데. 그러니까 야. 이거는 오세훈 시장 본인도 저항 못하는 주장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달리 이 건이 사실은 저기 거의 다 모든 진술이 완벽하고 예. 더 중요한 거는 그 저기 카톡 대화록이 검찰에 압수가 돼 있는데 예. 거기에 오세훈 시장 건이 상당히 많이 나와. 지금 복원이 됐다는 겁니다. 예. PC가. 그렇죠. 예. 그걸 김소연 변호사가 본 거야. 이렇게 스토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검찰이 이미 기록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거죠. 지금. 예. 증거를. 그걸 보고 나온 다음 날 김소연 변호사가 아. 오세훈 시장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 그랬고 예. 방송에 나와서는 양 XX 양 XX. 예. 좀 거친 말이죠. 네. 표현을 그러니까 했어요. 이 건이 유달리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음. 굉장히 그 폭발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기 지금 민주당이 전략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 게 너무 뭐 대통령 육성 파일, 뭐 김건희 여사 여기에다가만 하다 보니까 이게 핵심을 놓치는 거죠, 핵심을. 난공불락의 공성전이 됐는데 아. 공성전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성공 확률이 낮은데 예. 그럴 때 손자병법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제일 하책이고 하책. 적이 제일 아끼는 지점을 쳐라 주변을 네. 이렇게 돼 있거든. 위치 적을 선정을 끌어내야죠. 끌어야 되니까. 끌어내야죠. 끌어내야 되니까. 예,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이제 당분간 방향을 저기 오세훈, 김진태, 조은희 쪽으로 바꿔라. 방향을 좀 틀어. 조금 바꿔라. 예. 그래서 여기를 치다 보면 이게 사실은 다 김건희 여사를 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내라고 말한 그 유인책이거든요. 예. 이거를 하고 녹취 파일도 지금 그냥 뭐 나오는 대로 팍팍 공개하고 지금 그랬는데 너무 많이 그러지 나오고 말고 있죠. 예. 좀 모아둬서 어느 시점에 어느 전투에 유리한 녹취록인가를 좀 봐서 쟁여놓으라는 거야. 사실 대통령 그 육성 녹취록도 까질 말고 갖고 있다는 신호만 발신하면은 그게 더 효과가 큰데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섭다는 거 아니야. 빼들었을 때보다도 예. 이렇게 해서 적절히 활용한 이제 좀 전략적 마인드로 바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저기 너무 전공법으로만 하지 말고 주변을 쳐라. 이것도 손자병법의 한 구절인데 예. 원칙대로 싸우고 네. 변칙으로 승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기정이라 그래. 기는 이렇게 바꾼다, 기이하다. 예. 정은 전공법, 싸움은 전공법으로 하되 승리는 저기 변칙. 변칙으로 이기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통찰한다면 네. 지금 오로지 김건희, 윤석열을 때려야만 싸움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네. 전선을 확장하고 넓히되 지금은 예. 이런 국민의힘의 공천 자체로 공격을 바꾸고 때마침 지금 김건희 특검이
그 세 가지 사유로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천이거든요. 들어가 네.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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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그 공천 문제로 판을 짜 보면은 이게 가장 효과적인 싸움이다. 근데 효과적이죠. 이게 아. 저도 되게 중요하다 보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태균 씨를 사실상 후견인으로 중앙에 데뷔시킨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이거 안 해요. 안 하면은 해요. 또 거짓말로 들통나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의심스러워요. 거짓말이 김종인 너무 위원장이. 아니 이걸 보세요. 이것도 예. 다 물려 있는 건데 자꾸 오세훈 얘기를 하지만은 오세훈 얘기는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됩니다. 예, 세 가지. 네. 질질 짜고 울며 불며 매달렸다. 그렇죠. 질질 짰다. 어, 질질 짰다. 이게 예. 어느 대목에서 질질 짰겠냐고. 그렇죠. 처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만나준 거예요. 아. 그런데 오세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줄을 대려 그랬어. 네. 절실하니까. 그게 명태균한테 의지하게 된 첫 번째 예. 이유입니다. 예. 질질 짰다는 건 그 대목을 얘기하는 거고. 야, 그러면 예. 이건 김종인 위원장이 또 답해야 될 게 있죠. 그렇죠. 예. 이게 1번. 네. 그래서 이걸 도와줍니다. 결국은 오세훈을. 네. 도와줬죠. 2번은 여론 조작입니다. 네. 그건 안철수하고 단일화 할 때요. 그때 네. 명태균이 판을 짰다는 그렇죠. 거죠. 여론 판을 조작을. 짰는데 어떤 문항이 오세훈한테 유리한가를 식별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매우 결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세훈이 역전해서 이긴 거거든.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2번. 그다음에 3번이 뭐냐면은 금품 제공입니다. 아, 그렇죠. 금품. 요거는 뭐냐면은 돈봉투죠, 돈봉투. 예. 1번, 2번을 해줬기 때문에 따라오는 과정이 3번을 3번인데 아, 대가로 이게 준다. 금품인데 대가가 예. 지급되죠. 근데 액수와 방식이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액수와 방식이 이게 일종의 이거 먹고 떨어져 하는 걸로 좀 모멸적으로. 모멸적으로 여기서 이제 XX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뚜껑이 열린 거죠, 명태균 뚜껑이 씨가. 열렸죠. 뚜껑이. 저기 쌍시옷이 들어가는 그 욕짓거리가 명태균 녹취록에 네. 나와. 아니 삐 처리가 네. 많이 되더라고. 그 부분이 하필이면 삐가 좀 많아요, 거기가. 삐. 욕설이 있겠죠. 그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서 그렇죠. 열받아서. 그러면은 이렇게 1, 2, 3거든. 아.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예. 근데 이제 3번은 범죄의 완성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완성. 범죄의 완성이. 돈이니까 이거는 완성이에요. 이러면은 네, 이거는 완성. 다른 김진태나 박완수에 비해서 이게 스토리의 완성도가 제일 높아. 그리고 제일 많이 정보가 나왔어요. 검찰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이게 그다음에 지금. 윤상현, 한기호 의원까지 문제가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거의 그러니까 수소 폭탄은 아니라도 원자 폭탄은 된다니까. 심지어 공소시효도 살아 있어요. 살아 있고. 살아 있는 게 많아요. 정치자금법 뭐다 예. 껴가지고 다 살아요. 시효도 살아 있고 이게.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야. 이 민주당이 화력을 집중해야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너무 공성전에 피 흘리지 마라. 공성전을 피해. 그거는 예. 공성전은 지금 축적할 때라고. 네.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도 녹취록이 계속 까지는데 예. 여기서 일단 매듭을 짓고 이제는 스토리 완성을 위해서 쟁여놔라. 요 원투 대신 쓰리로. 신호만 발신하면 돼. 신호만. 신호만. 이미 야. 이게 한계 효용이 줄어들고 있어. 처음에는 한계 효용이 컸는데 그렇죠. 두 번, 세 번 그렇죠. 넘어가면서 이 효용 가치가 효용이 조금 좀 떨어지죠. 그럴 땐 멈춰야 돼. 멈춰야 된다. 그럴 땐 멈추고 대신 이쪽으로 왕창 집중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쏟아붓는 거죠. 여기다가. 저기 뭐냐 김소연, 명태균 뭐 저기 거기에다가 강경근까지 다 우리 편이라고. 그럼 다 같이 떠들면 되겠네. 다 우리 편이 되고. 김소연도 떠들고 이거- 강혜경 씨도 다 얘기하고 다 명태균도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좋은 지형. 이게 어. 손자가 야. 547개를 얘기할 때 제 1번으로 강조한 거 아니야? 그렇죠. 손자병법에서. 정법에. 그러니까 이게 저기 다수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유리한 싸움이 되는 거고. 예. 거기에다가 승리하는 싸움이네 이거 진짜 승리하는 그렇죠. 싸움. 그래서 뭘 네. 하나라도 제대로 성과를 내는 싸움을 이제 맞습니다. 하셔야지. 효능감이 있어요. 자꾸 네. 국민들에게 뭘 주고 유튜브 조회수 올라가고 지금 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지금은. 해결을 해야 된다. 칼은 칼집에 쓸 때 가장 무섭다. 가장 무섭다. 전략보다는 비책으로 이긴다. 변칙으로. 변칙으로. 아니, 전략에 다 들어가는 건데. 변칙으로 이긴다. 변칙으로 아니 이긴다. 그러니까 예. 기정 사상을 봐라. 야. 기정사. 원칙으로 싸우고 변칙으로, 변칙으로 이긴다. 이긴다. 원칙으로 그러니까- 싸우고 변칙으로 이긴다. 그 야. 한국 축구에 일본이나 중국이 쩔쩔매는 이유가 뭔지 알아? 왜 그러죠? 한국 축구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투자를 많이 했다고 볼 수는 없어. 다 그렇죠. 비슷해. 네. 근데 한국 축구가 이게 일본이나 중국이 볼 땐 왜 무섭냐? 형체가 없다는 거야. 아. 한국 축구가요? 일본 축구는 모양을 너무 따져. 아. 아름다워. 예술 같아. 예술 아. 축구. 그런데 게임에선 져. 아. 요즘 바둑에서 신진서 이런 사람 세계 부동의 1위고 천재잖아. 예. 신진서가 중반까지는 불리할 때가 많은데 아.
후반으로 갔을 때 이제 중국 댓글 보면은 예. 거의 공포에 질린 댓글이 올라오는데 드디어 나왔다 흔들기, 변칙수, 흔들기, 혼란에 변칙수. 빠뜨려. 이 야. 변칙이 중요하네요. 이러면 진짜. 중국 기사들이 다 무너져. 멘붕 오는 거예요, 멘붕. 그래서 변칙. 이 저 한국 사람들의 이 승부 감각에 대해서 예. 일종의 공황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축구나 바둑에선 심하거든. 그때 중국인들의 반응을 보면 주로 나오는 게 형체가 안 보인다는 거야. 형체가. 그러니까 중반까지는 원칙으로 싸우나 예. 불리한 후반엔 변칙으로 끝내버리는 근데 거야. 승리는 변칙으로 마침표 찍는다. 변칙으로. 그렇지. 변칙으로 이긴다. 요거 지금 필요할 때 같아요. 그래서 바둑의 예. 정석은 외운 즉시 잊어버리란 말이 있어. 잊어버리라. 유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 상산의 뱀이라는 게 있는데 네. 꼬리를 치면 머리가 공격하고 머리를 치면 꼬리가 공격하고 야. 가운데를 치면 머리와 꼬리가 다 공격한다. 아. 군대 형상은 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아 오늘 형체가 없어. 아니 형체가. 지금 이렇게 막 아, 너무 그냥 좋은데요? 우리 또 귀가 맑아지는 논평을 들으니까 지금 동접자가 4,000명을 4,000명, 돌파했습니다. 야. 야, 박수 한번 칩시다. 아니 정말 야권에서 야. 전략 세우시는 분들은 우리 신인규 핫스파 우리 김종대 의원이 순서만 들으면 해결이 다 됩니다. 아 나도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민하지 빠져들었어. 마세요. 아. 공성전하지 마세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아름답다. 야. 원칙으로 싸우고 변칙으로 이긴다. 병법대로 싸워라. 병법대로. 다 끝났어요. 김종대 의원님 다 정리하셨습니다. 내가 손자병법만 갖고 몇 시간 강의야 진짜. 좀 강의 좀 많이 이번에 해주세요. 상해 간 데가 내가 옛날 춘추 시대 오나라 월나라 거기 간 거야. 와. 오월동조 하는 거기. 야. 오월동조까지 오월동조. 갑니다. 오나라를 일으킨 게 손모 아니야. 그렇죠. 거길 내가 가가지고 지금 딱딱 야. 이런 걸 해주니까 중국 동포들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 좋아하죠. 아, 저희도 야. 좋아합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중국 대사로 갔었어야 되는데. 진짜 대사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근데 예. 저는 우리 김주호 대변인께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오 시장 쪽에서 반응을 좀 애매하게 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약간 좀 무시하는 거 있죠. 약간 무시하는 아유 뭐 그 약간 김종인 위원장 화법으로 그 미친놈 약간 이런 거예요. 미쳤다 이런 식이었는데 서울시 특보가 어제는 입장을 좀 내서 약간의 좀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들은 다 그런 거예요. 뭐 그냥 뭐 만났는데 뭐 처음에는 좀 만나봤는데 아유 좀 이상한 소리 하고 하니까 우리가 좀 멀리했고 뭐 그 이후에 위법 불법은 없었다. 그냥 수사해서 드러나면 된다. 약간 이런 식의 드라이한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핵폭탄 아닙니까? 이거 왜 그 경기도에 계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세요? 하여튼 강혜경 씨 그다음에 김소연 변호사의 네. 폭로를 들으면서 우리 김병민 부지사는 큰일 났네. 오 지금 큰일 났어요. 김병민 정부 부지사 부지사?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완전히 김명장의 잉크가 따뜻해요 지금. 줄을 잘못 섰다. 줄을 잘못 썼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줄 섰다가 또 팽당하고. 아니, 그때 약간 이동했거든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 쪽으로. 요때 해갖고 오세훈 시장한테 줄을 섰는데 갔는데. 완전히 야 줄을 서도 정말 썩은 동아줄을 아이고.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강혜경 씨예요. 강혜경 씨. 강혜경 씨가 오세훈 시장 관련된 여론조사만 25번 했다. 이걸 그냥 분명히 기억하고 그러니까 보고서가 있다. 그러니까. 보고서가. 자료가 다 남아 있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돈도 분명히 받아왔습니다. 대통령하고 달라요. 돈을 분명히 받아왔다는 거예요. 거기다 김소연 변호사 얘기하죠. 오세훈 시장이 직접 주거나 선대위를 통해서 준 게 아니라 스폰서라는 제주도의 별장을 김모 씨. 가진 김모 씨라는 분이 돈을 줬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 먹고 떨어져. 그냥 이거는 사건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사하면 바로 구속이에요. 제일 그러니까 공소장이 쓰기 쉬운 거예요. 아니 그냥 이 사람은 지금 오세훈 시장은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해도 진배 없어요. 왜냐면 정도입니까? 아니 이 정도로 확실한 그 물증이 어디 있습니까? 돈까지 줬는데 완성이 된. 아니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중간에 스폰서가 껴 있잖아요. 스폰서 있습니다. 그렇지. 그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에 별장 스폰서가 소유. 껴 있잖아요. 이러면 야. 그냥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조사하면 바로 그냥 진상이 규명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다. 저는 진상이면. 오세훈 시장의 정치 생명이 거의 예. 끝난거나 진배 없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10년 동안 고생했어요. 서울시장 야인 생활을 했죠. 야인 10년 시장 하면서 예. 어디 가면 진짜 종로에서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광진구. 광진에 광진에서 아니 고민정 후보한테 종로에서도 떨어졌고. 출마했었어요. 언제 또 출마했어요? 종로에서도 출마해서 많이 정세균 떨어지셨네.
의원한테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리고 어렵게 하다가 광진에도 광진에서 고민정 후보한테 떨어졌죠. 또 의원 고민정 그래서 의원한테 10년 동안 절치부심해가지고 아마 명태균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지 않았을까. 그리고 절실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김종인 대표와 비대위원장과 명태균 예. 씨가 거의 뭐 아버지 아들 정치적으로 아버지 아들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명태균 씨도 예. 그 당시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뜻에 따라서 굉장히 몰입한, 그러니까 정황이 너무나 딱 떨어져요. 이것은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만 하면은 야. 2주면 결론이 날 그런 사항이다. 심플하다. 그럼요. 그럼 저는 의원님께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김지호 대변인도 이제 수사 필요성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게 지금 김건희 윤석열 쪽으로 가는 길은 좀 험난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검찰발 기사로는 김종인 이준석 수사하겠다. 저는 그게 사실 요걸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순서적으로 보면 2021년도 3월달 명태균 씨가 밝혔던 그 시점에 있었던 일이 지금 이 오세훈 시장 사건인데 네. 이걸 수사를 해야 그 다음 이준석 의원의 당대표 경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대선 경선 윤석열 나오고 또 대선 본선거 나오고 그 다음에 김영선 공천 개입이 됐던 그 재보궐선거까지 나오는 이 5단계가 가는 시작점이란 말이죠. 예. 그럼 검찰이 김종인 이준석 이쪽으로 지금 수사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지금 이 게임의 룰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예. 명태균 씨나 이준석이나 지금 뭐 강혜경 씨냐가 모든 이 당사자들의 공통점은 예. 나 혼자 못 죽어요. 아, 혼자 못 죄수의 딜레마. 죽는다. 죄수의 딜레마. 나 혼자 죽을 수 그러니까 없다. 죄수의 딜레마. 예. 저기 집단 농계 작전이야. 아, 집단 집단 논계. 야. 집단 농계. 다 머리끄댕이 잡고 있어요 지금. 머리끄댕이. 농계는 외장을 품에 껴안고 안고 진짜 절벽. 난강에 떨어지잖아. 떨어졌죠. 예. 그건 1대1인데 그러지 않으니까 외장 10놈을 붙잡고 하면 약간 축구네요. 11명. 11명이네 지금. 축구 11. 그래서 이거는 집단 논계 사건인데 아. 한 명이 떨어지면 10명이 죽는 구조야. 세트로 죽어요. 와. 와.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돼 있지만 굉장히 그 저기 머리를 잘 회색지대 썼네. 전략적 모호성을 야. 깔까 말까. 그러니까 윤한홍 정점식이가 놀래가지고 야 깔라면 우리 여기 저기 뭐야 유리한 것도 하나 가져. 이 얘기는 뭐요? 깔은 그 저기 명태균 파일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 얘기 아니야?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요. 그러니까 다 믿고 있어. 저 야. 가긴 어딜 가. 그리고 이준석 파일이 있다는 거는 저기 인천공항에서 나 본인이 자백했어요. 나 구글에 파일 있대요. 갖고 구글에. 전부 발신하는 신호를 봐. 야. 나 파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전부 주유소 습격 사건에 전부 라인 아. 닦이는 거야. 이 새끼들. 전부 죽어. 전부. 라이탈 닥쳤어 지금. 그래서 한 다 놈이 죽어. 한 놈이 죽으면 다 죽어.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 오세훈 시장 죽으면 다 죽게 생겼네 이거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주변부 타격이 왜 중요하냐는 얘기를 내가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 지금. 원리가 있네 진짜. 그러니까 연결돼 있기 때문이야.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단톡방에 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그렇지. 단톡에서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 저기 무사할 수가 없어요. 무사할 수가. 김소연이 한마디 딱 하니까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직각 몇 개를 깠어. 아니 오들오들 그렇죠. 떨어 진짜. 오들오들. 그러니까 보라고. 예. 이거는 몽땅 다 연결돼가지고. 야. 집단 그거기 농계 오늘은 때문에 끝났네. 집단 농계로. 집단 하나만 농계. 제대로 치면 야. 열을 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쳐서 열을 도모한다. 야. 그럼 한 개 사가지고 10개 구매하는 거랑 똑같네. 그렇지. 돈 하나는. 왜냐하면 적들은 분산돼 있거든. 그렇죠. 한 타스. 그러니까. 예. 한 타스. 그래가지고 한 타스. 딱 열놈이 있는데 각기 다른 골목으로 오는 거야. 예. 그럼 쇠파이프 들고 골목 하나만 지켜. 게다가 오면은 그냥 머리통을 내려 찍어. 내려 찍으면 다 죽는 그러면 거예요. 9놈이 구하겠다고 다 달려와. 그래가지고 예. 저기 뭐냐 다 달려옵니다. 다 달려와. 다 예. 달려와. 올 때마다 두더지 게임 하듯이 한 놈씩 두더지네, 두더지 게임.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야. 이게 내가 계속 병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왜 저 근데 병법보다 이게 이해가 훨씬 쉽네요. 집단 농계로 집단 농계몽이야. 모든 모든 두더지로 게 그냥 때려패라는 거예요. 외장 10명을 잡고 다 난강에 죽어. 다 빠져. 이씨. 다 예. 죽어. 예. 그럼 나는 안 돼. 나는 빼줘. 야. 이렇게 하면서 뭐 명태균 명자만 야. 나와도 지금 나는 상관없다고. 네, 거짓말하죠. 거짓말. 난리지 치고 하는 게 전부 끊어내려고.
나만 살겠다. 예.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성전 잡고 할 필요 없네 진짜. 골목 하나만 지키면 되네. 너무 그렇지. 좋네요. 그래서 내가 한국 축구같이 싸우라는 거야. 이제 민주당이 계속 하던 방식대로 예. 나 이거 미련해 보인다는 거야. 아. 이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야. 이거 정말 대수정해야겠다 전략을 정말 전략만큼은 이거 너무 설득력이 있잖아요, 네. 의원님. 그렇지.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방금 이 전략이. 예, 너무 아. 좋습니다. 오늘 그래도 마지막으로 또 하나 주제 좀 짧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또 하나의 민주주의 후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판결이 나왔는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의원님 진짜 이거 검찰이 너무 지금 그 이후에도 지금 업무상 배임까지 또 기소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하려는 의도로 보이십니까? 네.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기 주진우 의원하고 한동훈 대표가 예견이나 했다는 듯이 하고 오늘은 예. 이제 명태균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어떻게 알았지? 다 같은 과요. 밤에 카톡 했나 아니 보죠. 뭐 이게 밤에. 뭐 전달받지 않고서는 예.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죠? 예. 또 25일 날은 법정 구속될 거라고 지금. 야, 예, 그것도 25일 예언했어요. 위증조사 사건이 예, 또 예.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음. 이게 사법이 지배하는 정치가 지금 극단까지 왔구나. 너무 심합니다. 예.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 방법밖에 없겠구나. 오히려 이 반대로. 특권 공세나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사법 거의 저는 검찰 계엄 사태라고 표현하는데 검찰 그렇죠. 개엄. 검찰 예. 계엄 사태, 사법 계엄 사태라고 보는데 예. 이걸 통해 가지고 사법의 신뢰는 떨어지더라도 그렇죠. 이제 국민과 민주당을 떼놓고 이재명을 제거함으로써 확실한 주도권을 잡는다고 믿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산 안 된 게 역풍이에요. 역풍. 예, 그게 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도 않고 계산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여론조사는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이게 예.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큰 야당이 위기를 맞이하고 지금 큰 어떤 위기에 봉착했지만 예. 이런 걸 한데 모아서 때려주니까 음. 그 판결과 판결 사이에 추가 기소가 들어간 또 거거든요. 들어갔어요. 업무상 그러면 배임죄가. 요 불과 2주 사이에 그 시퀀스 예. 요거는 거의 어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선 불가능한 그렇죠. 일이 완전 일어났어요. 정치죠. 나는 민주당이 뭐 위기고 이재명 대표가 뭐 예. 정치 생명의 위기고 나 이건 나중 문제라고 봐. 아. 한국 민주주의 그 자체가 아. 위기인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다. 예. 인도 보세요. 그 마흘 간디라는 야당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구속시킨 게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왜 모든 도둑놈은 성이 모디냐? 연설에서 이랬거든요. 예. 그때 은행강도 모디가 있었어. 근데 현직 총리가 모디야. 그런 걸 빗대서 얘기하는데 요 한 문장을 인도에 사는 400만 명의 모디성을 가진 사람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되면은 형량이 높아지는 거거든. 예. 그래서 징역 2년을 때려 의원직을 박탈했어요. 그 순간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인도를 민주주의 국가 목록에서 빼버려. 빼버려. 그게 작년 3월이요. 그리고 작년 6월에 모디가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는데 예. 네. 워싱턴 포스트 사설에서 네.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바이든 공약은 어디 갔냐? 아니 그 모디 오면 축복 쏘고 영접하고 독재자를 그래도 되냐? 이래가지고 그 민주당 하원 의원 70명이 연명을 해가지고 예. 모디를 만났을 때 민주주의 얘기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걸 공개 서한을 보내고 언론에 터뜨려 버려. 이게 바이든이 그 민주주의 연대를 한다는데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었어.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너무 우리 심해요. 지금 이게 예, 너무 심합니다. 그것도 예. 한두 문장 갖고 정치 생명이 끝나고 말 450억을 물어내고 예, 말 한마디로. 그러면은 이게 그 최근에 나오는 민주주의 보고서는 대부분 사법 권력에 의한 그 민주주의 그 후퇴를 얘기하고 쾌행 있거든요. 같은. 민주주의 예. 전복이죠. 그때 스웨덴의 그 연구소가 낸 보고서가 인도는 민주국가의 생명이 끝났고
그리고 신정 국가가 됐고 신정국가. 힌두교. 아. 그 이슬람 탄압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명리학 국가 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진짜 명리 국가? 명리 큰일 국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어. 여사 때문에. 국가가 됐죠. 그러니까 여사 근데 여사가 국가. 명리학을 여사 좋아하는 국가. 여사 국가. 큰일 났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거기에다가 무당 국가, 무당, 가족 주술 국가, 국가, 주술 국가, 네. 이렇게 되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첫 번째도 충격적인데 1, 2, 3. 하나 더 추가.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네, 추가로 기소까지. 예, 이렇게 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저는 압니다. 네. 이제 거기서 한국에 대해서 작년 보고서는 독재화라 그랬습니다. 독재화. 화자를 붙였군요. 화자. 그때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이 올라옵니다. 어쩌다 한국이 이렇게 됐냐. 근데 본인이 이제 재물이 돼서 지금은 독재화에서 화자가 빠집니다. 예. 자,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이 모디 총리 방미를 반대했어요. 네. 시민단체 국제 엠네스티 뭐 워치넷 뭐다 네. 그러자 그 압력에 굴복해서 작년 8월에 예. 인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다시 환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흘 간디 대표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지금 법리나 행정으로 이 정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이미 우리한테는 칼이 없습니다. 뭘로 이겨야 되느냐? 그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그 저기 뭐랄까 국내외의 관심. 예. 그다음에 이대로 나라가 저기 퇴행할 수 없다는 어떤 그 안타까움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절실함 국제적 같은. 절실함 예.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꿨어. 아니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생각나? 얘기하고 너무 싶은 좋은 게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야.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이런 사건 터지면 와. 맨 뭐 변호사 법기술자들만 나와서 예. 이제 설명 듣기에 난 솔직히 지쳤어. 지겨워요. 솔직히. 그거보다 더 예. 큰 법, 예. 더 큰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봐라. 민심으로 우리도 이겨야 된다. 저렇게 이겨야 된다. 그 말 하고 싶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하는 민주주의의 게 위기다. 민주주의의 더 문제입니다. 확실하다. 더 그렇죠. 정확한 표현인 민주주의의 거죠. 민주주의 위기지. 위기죠. 이재명 대표의 민- 위기는 조금 협소하게 규정을 하는 민주당의 위기라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위기다. 주의의 위기다. 예, 이걸 명확히 해야 국민들이 넓은 네. 그 광장에서 예.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인가 아닌가 이렇게 가는 게 이기는 길이라고 보는 네, 거죠.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지금 윤석열 부부에 의해서 이것도 참 자괴감이 드는 표현입니다만은 저 부부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 자체 또 검찰이 권력의 신여를 넘어서 이제는 거의 애완견 이게 된 게 너무나도 참 더 우리가 국민으로서 분노해야 될 지점 아닌가 싶고요. 오늘은 우리 김종대 의원님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네. 뵙겠습니다. 아, 오늘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수고하겠습니다. 예.